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한다 그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뭘 물어보려고 해도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색을 해봤을 때 뭐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산계에 있다 보니까 기본 정보가 뭔지,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뭔지 이런 거조차 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최소한 학점은행제는 이런 거구나 해서 좀 더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질문은 좀 할 수 있게 최소한 기본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학점은행제라는 게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사이버대학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이버대학교는 원래 다니는 대학교를 그냥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과정으로 바꿔놨다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강의만 온라인으로 바꿔놓은 게 아니라 일정, 뭐 1학기를 3월에 시작하고 2학기를 9월에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정해놓은 것도 깬 거예요. 그래서 1월에 하고 싶으면 1월에, 2월에 하고 싶으면 2월에, 3월에 하고 싶으면 3월에 그냥 자유롭게 일정이 좀 더 자유도가 높아졌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학점들이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취득할 수 있게 뭐 자격증을 취득하면 추가 학점을 준다든지 뭐 독학사라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그걸 좀 추가 학점으로 준다든지 그리고 내가 원래 다녔던 학교에 학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끌어다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해서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간적으로나 일정 스케줄적으로나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좀 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학점은행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수능을 봐야 된다든지 수시로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뭐 성적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 학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랑 같은 정도의 과정을 이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학점은행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서 따로 내가 뭐 어떤 성적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뭐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학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학력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학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력이랑 학벌에 대한 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학력은 내가 고졸인지 전졸인지 대졸인지 뭐 대학원 졸업인지 이런 것들이 학력이고요. 학벌이라는 건 내가 지방대 출신인지 아니면 민서울권 출신인지 명문대 출신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학벌은 나눠지는 거거든요. 학점은행제가 대학교랑 동등하게 인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 이 학력상에서 내가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전문학사와 전문대를 졸업한 졸업장 이 두 개는 학력으로서 동등하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내가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랑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랑 학벌로서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력상으로 동일하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동일하다. 뭐 감점되는 부분 없이 학력상은 동등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내가 경쟁하는 부분에서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이다 하면 내가 학점은행제가 아니더라도 좀 네임밸류에서 떨어지는 학교에 있으면 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벌상으로는 불리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각자 목표가 있어가지고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신 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승진이나 이직을 위해서 뭐 학력사항이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학점은행제를 시작을 하실 텐데요. 1차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학점은행제로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요거부터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입이 목적이다 그러면 뭐 많이 활용하는 게 경영학 전공으로 해서 전문학사나 학사학위 취득을 많이 하니까 나는 경영학 전공 전문학사 혹은 경영학 학사 취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목표 학위와 희망 전공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좀 정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전문학사를 취득하겠다라 그러면 전문학사 학점은 어느 정도를 채워야 받을 수 있는지 학사를 취득한다 그러면 학사에 필요한 학점은 어느 정도 채워야 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그 학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 교육원은 얼마예요? 이 교육원은 얼마예요? 뭐 학원 문의하듯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이전에 먼저 계획부터 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는 이후에 교육원이나 이런 걸 찾으셔야 한다.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만 딱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독학사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에 다녔던 학교에 학점이 있다 그러면 그 학점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활용해서 계획을 하는 편이죠. 일단 학점은행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개강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이점이 뭐냐면 교수님이 스케줄을 따로 빼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을 하실 필요 없이 제작을 해놓은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를 사람들이 그냥 시기에 맞춰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그냥 매달 개강 일정을 잡아놓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그 일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12월이다. 12월에 바로 시작을 원한다 하면은 12월 개강반으로 신청해서 수강을 시작하면 되고요. 나는 12월은 좀 바빠서 한 두 달 있다가 한 3월쯤에 2월쯤에 강의를 들어야겠다. 그럼 2월 강의로 시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처럼 그냥 1학기면은 3월에 2학기면은 9월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을 고려를 해서 내가 진행이 가능한 일정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학점은행제로 학점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감이 많이 오실 거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학점 인정해 준다 하면은 사실 뭐 자격증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 준비해야 되나 보다, 어떤 자격증 준비하면 되나요? 뭐 요 정도 질문이 오는 걸 보면 이해도가 다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적대 학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 학교에서 이수했었던 학점 쓸 수 있나 보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좀 생소한 게 사실 독학사거든요. 왜냐면 독학사라는 거를 일반 분들이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독학사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버전의 검정고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독학사도 혼자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대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런 걸 독학사라고 하는데, 검정고시랑 좀 차이는 뭐냐면 총 4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고 각 단계별 시험마다 과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5과목, 2단계부터는 뭐 6과목씩 합격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합격했던 과목들을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내가 뭐 국어, 국사, 영어 이런 과목들을 시험 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게 한 과목당 4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3과목 합격했으니까 12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학점은행제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 난이도가 쉬운 1단계, 2단계 정도고요. 내가 뭐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전적대도 끌어오고 자격증도 취득해서 추가 학점 등록받고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정 안에 학점을 취득하기에는 학점이 뭐 한 10학점 정도 모자라다 이렇게 됐을 때 가볍게 좀 시험 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독학사 시험이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설명드렸을 때 뭐 전문학사에 필요한 학점을 알아야 된다, 학사에 필요한 학점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학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총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2가지는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전문학사랑 학사. 전문학사는 2년제 대학교 졸업 학력이고 학사는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이고요. 타전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문대 졸업 이상 혹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있는 분들이 내가 영학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추가로 전공학점만 취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학력이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문학사는 총 80학점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전공학점으로 45학점에 교양학점으로 15학점이 돼야 된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총 140학점에 전공으로 60학점, 교양으로 30학점 이상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전공 전문학사랑 타전공 학사는 둘 다 전공학점만 채우면 되는데요. 타전공 전문학사는 36학점, 그리고 타전공 학사는 48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위 취득할 때 기간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냥 강의로만 쭉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걸리고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반이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자격증이나 독학사나 전적대를 활용해서 기간 단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축된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인 선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2년 과정을 1년으로 줄여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과정을 한 2년 정도로 무난하게 좀 줄여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전공, 경영학 같은 걸로 한다 그러면 1년 반까지도 현실적인 선에서 단축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 뭐 좀 추가 학점 인정받기가 어려운 전공들이 있다라 그러면 한 2년 반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점은행제 총괄 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거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들이 어떤 게 있는지 쭉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요 전공이 내 전공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조금 추스리신 다음에 그 전공을 선택을 하면 그 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원이 많다, 그리고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행이 가능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전공은 찾았는데 개설되어 있는 교육원이 없네 라고 한다 그러면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나 원래 졸업했었던 학교의 그 학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적지만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좀 확인을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학점은행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1대1로 문의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학점들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면 그게 가능한지랑 요 전공의 학위랑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전공에 대한 거를 좀 추가적으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학점은행제라고 한다 그러면 학위 취득하는 거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자격증 때문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좀 취득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이 있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많이 있는 게 뭐 보육교사 2급,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자격증 중에서는 뭐 한국어 교원 2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생교육사, 이거 외에는 청소년 지도사 관련돼 있어서 필기시험 면제 조건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격증에 관련돼 있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 과목만 골라서 좀 수강을 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내가 수강 신청만 잘하고 강의만 성실히 들어서 학점만 잘 이수를 하면 알아서 일정에 맞춰서 졸업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육원에서 강의를 잘 이수를 하고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멀쩡하게 강의를 다 수강을 해놓고 학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은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학습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내가 어떤 전공에 어떤 학위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셨을 건데, 그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경영학 전공의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학습자 등록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열심히 강의도 듣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독학사도 뭐 합격하고 전적대우도 끌어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학점들을 쓰겠습니다 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인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람이 이만큼의 학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할 수 있게 학점 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학위 취득에 필요한 그 학점 조건들을 다 맞췄을 때, 맞췄으니까 학위가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저 학점 조건 다 맞췄으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학위 받겠습니다 라는 학위 신청까지 해주셔야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요게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 인정 신청은 1월, 4월, 7월, 10월, 그리고 학위 신청은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그리고 6월 15일에서 7월 15일에 가능하다라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까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탈 없이 학위도 다 잘 받으실 수가 있다.